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강복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어요. 저는 항상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고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막연하게 6.25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고차가 됐잖아요. 휴전선이 고차가 되고 남북 이산 가족들이 1,000만 명이 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산 가족도 이산 가족이지만은 나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건 뭐 섬도 아닌데 휴전선으로 나눠 있으니까 외국 나가려면 배나 비행기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해결 첫째는 하고, 또 이제 남북한이 합치면은 우리 한 8,500만 되지 않습니까? 8,500만이야. 한 8천만 정도 되겠죠. 요즘 뭐 인구가 북한도 좀 줄어들고 한다는데, 8천만 인구에 지금 남한만 한 5,200만 인구로 이 조그만 88,000 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우리 남한만 힘으로 세계 경제대국의 10대 대국에 들어섰고, 그 폐허 속에서 일궈가지고 선진국대에 들어섰고,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잠깐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보다 더 많이, 이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통일해야죠. 통일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세계적으로 지능이 뛰어난 우리 북한의 우리 민족들이 같이 합류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의 정규군이, 우리나라 보통 지금 뭐 18개월 근무를 하는데, 이것도 뭐 이제 군대 안 가려고 애를 쓰고 머리 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은 보통 8년에 10년이에요. 그 다음 여성들도 군역을 뭐 몇 년입니까? 5년인가 합니까? 3년인가 합니까? 이렇게 하고 유지되는 북한의 병력이 150만, 정규군만 해도 150만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다 합해가지고 남록간 두만강으로, 현재는 지금 그 위에도 우리 땅 뭐 능력이 된다면 되찾아와야 되겠지만은, 그걸로 한 50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갖다가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치산치수 그것 때문에 남한의 영토가 얼마나 숲이 우겨졌어요. 아주 황폐한 그런 6.25 전쟁 끝나고는 완전히 뭐 항토산들이었죠.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지금 잘 가꿔진 대한민국의 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21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봤는데, 그 자연 환경이라는 걸 잘 꾸며놓으면은 세계 어디보다도 또 귀한 관광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쓸데없이 남북한 서로 합해가지고 군사 분계선 기준으로 100만 가까운 병력을 대치시켜 놓고, 세계에서 가장 화력이 센, 세계 전체 무기의 화력의 한 60%가 집중되어 있는 게 지금 동북아예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우리 일본하고 이렇게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소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영토예요. 이제 합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좀 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담론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했는데, 아침에 이걸 보니까 문임명 기간장이 아직도 40% 남아있고, 이게 용산 인사 적체에 막힌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사설이 써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기가 곧 반환점인데도 공공기관장 314명 중 121명, 39%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21명 중 55명은 인기가 끝났는데도 후임 인선이 늦어져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경우였다. 문 전 대통령 고교 후배인 동서발전 사장과 민주당 삼선 출신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지난 3, 4월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지금껏 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감사 자리까지 넓히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보를 지낸
남동발전, 감사 등도 인기가 지났지만 교체되지 않았다. 문정부 기관장이 여전히 많은 것은 인기 막판까지 알박기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 사람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겠어요. 탈원전에 앞장섰던 김재난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았다. 윤 정부 출범 7개월이 넘도록 공공기관 간부직의 86%가 문정부 인사였다. 그러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공석인 기관장 자리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윤 정부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총선 탈락자 기용설들이 나왔지만 선거가 끝난 지도 5개월째다.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적임자 선정과 검증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임기가 끝난 전 정권 사람들이 몇 달을 넘도록 자리를 유지하게 된 원인은 결국 어디선가 인사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체증이 벌어지고 있는 진원이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기관장에 앉히려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역대 정권에서도 장관이나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선 대통령의 추천 후보들에게 한번 퇴짜를 놓고 나면 한없이 후속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 우중을 모르는 정부 부처는 더 이상 추천을 주저하면서 시간만 마냥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담당해가지고 좀 담당을 시키는 그 모든 걸 뭐 만기칠남인가? 이런 부분은 좀 믿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인사가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대통령실이 욕먹어야 될 일이네. 공공기관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책 추진도 제동이 걸린다.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 인사를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정 전체가 대통령 한 사람 결정만 기다려야 될 정도로 한가롭고 여유로운 거야. 사설을 이렇게 썼지만은 그 밑에 여러 부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지. 아니 어떻게 지금 반환점이 돌아서는데 아직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있고 딱 이 사람도 그래. 물러나야지. 좀 물러나고 그러고 지금 임기가 끝난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대비를 하고 있다가 뭐 공공기관장은 국회 청문회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빨리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가지고 국민의 그러니까 투표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 찾아보면 이런 자리 하나 감당할 사람이 없을까? 꼭 본인하고 친해야 되나? 그러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하고 뭐 잘 알아야 되는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지금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빨리 이런 걸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